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연이틀 비트코인 ETF의 상장 소식과 함께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다가 최근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그 부분,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제는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자,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코인입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이더리움이 덴쿤 업데이트 1월 17일 날 그 날짜를 앞두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력을 재차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과 EDXM에 상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이더리움의 ETF, 자, 이런 수많은 ETF에 이런 많은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상승 여력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 이게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뒤늦게 두고 지금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 해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38,000원대 이 가격대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보기 좋게 밑으로 끄집어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밑에 보시죠. 거래량을 보시니까 3영업일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죠. 거래량이 내려오면서 하방 압박 같이 가져온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서는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장의 조정이 많이 받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왜 이런 조정을 받을까? 조정이라는 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고래들의 입장에서, 또한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돌이켜 봐야 되겠죠. 모멘텀을 먼저 보고 고래들 입장에서 매도를 했을까? 그거는 아니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래의 이탈 물량은 없다. 그러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고 있다, 나는 갖고 있다,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려고 한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겠다, 나는 지금 매입 단가 이렇게 높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같이 대응하셔도 괜찮죠. 제가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면서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당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 15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논리를 그대로 이더리움에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던 그 부분만큼 이더리움 ETF도 같이 승인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죠. 근데 JP모건, 골드만삭스 얘네들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JP모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SEC는 이더리움 증권 주장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JP모건 얘네들은 어떠한 아이들입니까? 코인 시장에 굉장히 회의론적인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에요. 골드만도 마찬가지죠. 전통 금융 시장에서 코인 시장을 반가울 일은 없겠다. 근데 블랙록도 그렇고 피델리티도 그렇고 왜 이렇게 ETF에 힘을 싣고 있을까? 그 부분은 블랙록이 코인 시장으로 하여금 또 다른 상승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뉴스는 JP모건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블랙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합니까? 이러한 질문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SEC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블랙록이 왜 또 다른 상승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 자, 블랙록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답게 굉장히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근데 21년도에 이러한 아이들이 가장 한탄스러웠던 게 뭡니까? 바로 해당되는 코인 시장이 엄청난 상승력을 갖고 왔던 게 21년도였어요. 왜 상승력 갖고 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쏠려 들어왔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엄청난 상승장을 보였죠. 근데 24년도 올해 들어와서 ETF 승인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 가장 큰 상승에 대한 요인은 뭐가 있나? 자, 블랙록이 신청했던 ETF가 승인이 되었죠.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건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경로를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코인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 테두리 안에 이제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반감기란 게 뭐예요?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냥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은 게 24년도입니다. 24년도는 코인 시장에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원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는 게 바로 ETF라는 거. 근데 JP모건은 계속적으로 회의론적이었다 말했죠. 자, 그러한 뉴스가 속 시원하게 나온 게 여기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가상자산 디스하던 JP모건 현물 ETF의 AP에 참여한다. 대중은 오도하는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JP모건에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뭡니까? JP모건은 코인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코인 시장은 위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나는 현물 ETF의 LP가 되겠습니다. 라고 참여를 신청했다는 거. 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이더리움 ETF는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못 믿습니다. 왜? 블랙록은 ETF, 이더리움 ETF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블랙록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안에서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 입을 열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어떠한 내용인지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 해당되는 배러는 핑크의 발언은 핑 토크나 자선의 자산 형태를 재정비하면서 해당되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같이 생활하게 된다. 문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자, JP모건이 아발란체 채택했던 그 예시로 언급할 수 있었다는 거. 이더리움은 ETF의 출시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블랙록이 왜 자꾸 ETF, 이더리움 ETF를 만들려고 할까? 왜 승인 신청했습니까? 비트코인 ETF는 말 그대로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에요. 비트코인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죠. 알트코인의 제왕인 이더리움이 ETF에 나온다면 당연하겠지만 그에 대한 수혜는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이더리움의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의 원조였던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많이 가져왔던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이더리움의 벤쿤 업데이트도 앞두고 있어요. 1월 17일 날짜 고리텍스에서 말했습니다. 벤쿤 업데이트를 우리는 확정졌습니다. 언제요? 1월 17일 날짜로.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제로 소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업데이트는 우리가 스마트폰 왜 이용합니까? 스마트폰은 수많은 디앱들이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와 있는 집합체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왜? 많은 디앱들과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머지 업데이트로 끝났으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왜 덴쿤도 합니까?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지금도 이더리움은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당연하겠죠.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클래식도 그렇고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네, 맞습니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메인넷 스파이럴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더리움은 차곡차곡 단계단계로 앞당겨서 올라가고 있고 확장성과 개발성 그리고 모든 부분이 DF들과 수많은 플랫폼을 같이 겨누어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블랙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 ETF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이 부분. 이게 뭡니까? EDXM이라고 하죠. EDX 마켓. 얘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예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왜 상장 폐지가 됐습니까?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월가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 폐지가 됐죠. 여기 남아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 한 자리를 누가 들어올 것인가? 이클이 들어올 것이다. 비트코인 SV가 들어올 것이다. 틀린 말씀들이 다들 아니거든요. 2가지 모두 다 상장할 가능성이 모두 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EDX의 마켓에 상장된다는 건 기관들의 자금이 몰집해서 유동성과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관들은 블랙록, 피델리티 이러한 아이들이 EDXM을 만들었기 때문에 블랙록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앞장서서 이더리움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에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했던 고래들 또한 이탈 물량 없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일봉만 보지 말고 월봉만 볼까요? 죄송합니다. 주봉만 볼게요.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야 박스권을 돌파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1차 박스권, 2차 박스권 라인 안에서 지금 어때요? 횡보 라인을 그려주고 있다. 여기 라인을 지지력을 판단하고 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저희 쪽 영상에 댓글 중에 한 분 이런 분 있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10만 원대에 위치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6만 원대에 위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 매입 단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 어땠습니까? 엄청난 상승률을 갖고 왔던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요만큼 들어왔어요. 근데 떨어질 때나 횡보할 때나 거래량이 이것보다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최근에야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인 짓은 뭡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던 고래들 또한 이제야 매입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그들의 매입 단가를 낮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비중을 높이고 있는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려서 38,000원 네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도할까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거래량을 보면서 고래가 이탈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나서 손실을 확정 짓든 간에 수익을 확정 짓든 간에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매수와 매도는 언제 할까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수익과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도할까요? 이러한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모두 다 틀리게 잡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 한 분 한 분께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만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함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